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와 다양성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와 문화권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볼까요?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다양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 문화를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자, 핵심 개념으로는 유럽, 건조, 아프리카, 북극,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양 이렇게 문화권으로 나눠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교과서 206쪽에 유럽 문화권입니다. 자, 유럽 문화권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세 개로 나눠지죠. 북서부 유럽과 남부 유럽과 동부 유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금 같은 유럽이라도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럽 문화권은 근대 산업과 자본주의 사상이 발달한 진원지이며 크리스트교. 이 크리스트교는 사실은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종교를 크리스트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스 정교와 크리스트교로. 요거는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에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면서 그리스 정교가 됩니다. 인원이 많은 쪽이 크리스트교라는 명칭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크리스트교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계기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구교와 신교. 그래서 구교를 우리가 가톨릭, 천주교 이렇게 부르고요. 신교는 기독교, 개신교, 크리스트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교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서부 유럽은 주로 게르만족이 많으며 그 다음에 남부 유럽은 라틴족이, 그 다음에 동부 유럽은 슬라브족이. 그래서 이 북서부 유럽은 주로 기독교입니다.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기독교. 남부 유럽은 로마를 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톨릭, 천주교죠. 프랑스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유럽은 그리스 정교가 좀 많습니다. 그리스 정교가 좀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 문화권인데요. 건조 문화권은 우리가 북부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렇게 사막 기후를 끼고 있는 이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오아시스 농업과 관계 농업, 물을 끌어다 대는 관계 농업이 발달했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목, 이목, 목축, 이제 우리가 동물을 기르는 방법 중에 세 가지인데요. 목축은 다 알죠? 가둬놓고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이렇게 부르죠. 목축은 이제 가축을 가둬놓고 기르는 게 목축이고, 이목은 요 이사 다니는 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알프스 산지에서 주로 지중해성 기후에서 겨울은 따뜻하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여름은 더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봄, 가을엔 중간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여름에는 대서양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지중해 쪽으로 오고 이것도 이목입니다. 그럼 유목은 뭐냐? 유목은 풀이 부족한 거죠. 기후하고 상관없이 풀이 부족하다 보니까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유랑하는 목장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돌아다니는 목장.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르라든가 이런 게 유목을 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는 없고 텐트를 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조문화권에서는 석유 자원이 개발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수화 사업을 해서 바닷물도 민물로 바꾸고, 요즘엔 좀 광고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두산 기업에서 광고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먼지가 휘날리는 데서 양을 안고 고개를 딱 넘어가면 스프링클러가 막 돌아가면서 거대한 뭐라 그럴까요? 과수원이라고 할까요? 농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석유 자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탐수화 사업을 통해서 농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두바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이 주로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조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프리카 문화권이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아까 말했던 사하라 사막 위는 건조 문화권으로 들어가고요. 중남부 아프리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열대기후.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사하라 사막이 여기쯤에 여기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열대 우림 기후, 여기가 주로 열대 우림 기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사바나 기후가 됩니다. 열대 우림은 건기와 우기가 없고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거고요. 사바나는 1년 내내 더운 건 더운데 건기와 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대 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식민지 지배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족과 국경이 불일치하게 된 건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면 식민지를 나눌 때 자를 대고 이렇게 쭉쭉 잘랐기 때문에 지형 지물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국경이 일자이다 보니까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이 아프리카는 열대기후다 보니까 바나나라든가 코코아라든가 이런 게 농사가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그 당시에는 식민지 종주국이겠죠. 그 유럽의 대규모의 자본으로 단일 작물을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낙후된 산업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사실은 이 낙후된 산업보다도 종교와 언어가 복잡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슬람교,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요렇게는 주로 식민지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 분쟁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번째로 북극 문화권이 나와 있습니다. 북극 문화권은 조금 우리가 좀 생소하죠. 북극 연안 한대 기후 지역에 형성된 문화권으로서 주로 유목을 합니다. 이때는 술록을 주로 유목하고요. 어로는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거. 그다음에 사냥은 말 그대로 사냥이죠. 근데 지금은 그 현대 문명이 전파되면서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반이 술록의 생피를 마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제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어르신이 준 건데 어떻게 거부를 하느냐. 근데 거긴 그거를 통해서 철분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북극 문화권.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아메리카의 문화로 나눌 때 아메리카가 대충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그죠? B자를 이렇게 그리면은 아메리카가 되거든요. 주로 B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경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쯤을 경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한 팀입니다. 말 그대로 앵글로 섹슨족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전을 했고 주로 영어를 쓰며 크리스트교를 믿으며 영어를 씁니다. 물론 캐나다의 퀘벡주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말을 쓰지만 대부분은 영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밑에를 전부 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에스파냐어를,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하고 유럽인들 중에서 유럽에서도 남자들이 주로 정치가, 군인, 모험가 이런 사람들, 상인 이런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혼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흑인까지 넘어오게 된 건 주로 노예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오세아니아 문화권입니다.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보통 호주라 그러죠. 호주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여기를 포함해서입니다. 여기는 유럽인들이 침입한 이후로 실제로는 아오리족 이런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지금은 다 백인이죠. 그래서 원주민의 문화는 거의 파괴됐고
여기선 세계적인 농업과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양고기를 중국인들이 많이 소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양꼬치집에 들어오는 양고기는 거의 다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온 거죠. 그다음에 소고기도 미국산 소고기보다 호주 고기도 많이 들어왔죠. 미국산 소고기도 많이 들어왔지만 호주 고기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농업. 자, 일곱 번째로는 이제 동양 문화권인데요. 동양은 우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동쪽을 주로 말합니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벼농사를 많이 짓죠. 그래서 동아시아는 유교, 불교, 요게 발달했고 젓가락과 한자를 사용한다. 동남아시아는 벼농사. 1년에 우리가 이 모작과 이 기작을 구별할 줄 모르는데 이 모작은 뭐냐면 두 번 농사 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게 쌀과 보리죠. 근데 이 기작은 벼농사를 두 번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3기작 내지 4기작까지도 가능해서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바나나나 고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그 다음에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그래서 지금도 이 동남아시아 중에서 미얀마라든가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 미얀마하고 태국은 불교, 그 옆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도 불교, 근데 말레이시아하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그 다음에 필리핀은 원래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이슬람교였는데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천주교, 가톨릭을 크리스트교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는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여기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여기는 이제 남부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주로 과거 무굴 제국 인도의 영향권이죠. 그래서 힌두교, 인도는 힌두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슬람교, 여기는 불교. 근데 힌두교하고 불교가 전부 다 여기 겐지스강 요 유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힌두교는 이제 아리아족, 이 원래는 인도에 살고 있던 드라비다족은 최하층민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를 갖던 아리아족이 이란 쪽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힌두교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힌두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페이지 208쪽을 보게 되면 문화권을 골라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아예 화면을 띄워버렸는데 요게 예문이고요. 요거는 자연환경에서 지형, 기후, 그 다음에 인문환경에서 산업, 종교, 정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지형으로는 초원, 밀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바나니까 뭐 초원만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후로는 열대기후이면서 고상, 수상 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다. 인문환경 산업으로는 화전식, 이동식 화전농업. 화전은 불을 질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유목, 플랜테이션, 사일지대에서 유목을 하죠.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그 다음에 정치로는 평화를 아주 많이 갈구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아와 난민,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나 더 그린다면 독재, 독재가 좀 많습니다. 이 지역에는 뭐 여러 나라 정치 형태가 좀 식민지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독재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원시종교, 엄반바이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시종교 이렇게도 믿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 개의 문화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공통점은 건조 문화권이나 아프리카 문화권이나 공통점은 주다 식민지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현재도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민족이든 종교든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는
건조 문화권에서는 건조기후, 이슬람교, 주로 아랍인이 중심이라면 아프리카는 열대기후, 원시 종교의 영향도 받지만 사실 여기는 크리스트교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수단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 대 이슬람교의 내전까지 있고 지금도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흑인이다. 그 다음에 맞았을까요? 크리스트교 조사 문화권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의식주 생활을 어떠할지 조사해보자. 의는 옷이죠. 열대기후 사람들 여러분 반응집니다. 거의 뭐 벗거나 가볍게 입죠. 가볍게 입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얌, 카사바, 옥수수. 카사바는 고구마 비슷하게 생겼고요. 얌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죠. 근데 좀 놀라웠던 건 벼농사도 짓습니다. 아프리카도 벼농사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주 생활로는 사바나에서 진흙집, 그 다음에 고산가옥, 수산가옥 이런 거에서 거주한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건조 문화권하고 아프리카 문화권 할 때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건조 문화권하고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문화권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건 하나의 예로 제가 한번 간편하게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설렁설렁하게 문화권을 나가는데요. 지난번에 문화하고 문화권의 특징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나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참조로 해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